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 9월. 오늘은 경주의 어떤 곳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산책하듯 소풍하듯 찾아가기 좋은 곳. 아름다운 원성왕릉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은 이 괴릉으로도 잘 알려진 원성왕릉에 나와 있는데요. 이 원성왕릉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퀴즈부터 통과해야겠죠? 그러면 퀴즈 시작해볼까요?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원성왕릉에는 서혁인의 얼굴을 한 무인상이 왕릉을 듬직하게 지키고 있다? 오, 이 괴릉이란 이름도 특이한데 이 특이한 이름에 맞게 좀 특이한 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정답! 자, 다음 문제. 원성왕릉의 봉분 둘레에는 12지신상이 새겨져 있다? X. 이 12지신상은 탑이나 절에 새겨져 있을 것 같아서 이 왕릉에는 안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땡! 12지신상은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마지막 문제. 원성왕릉은 통일신라시대 능묘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오, 이 앞선 퀴즈에서 12지신상도 있고 또 서혁인의 얼굴을 한 상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완성도가 높은 왕릉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 두 문제 성공! 이렇게 퀴즈만 풀었는데 벌써 궁금증이 넘칩니다. 오늘 원성왕릉에 대해서 알려주실 저희 역사 선생님이죠. 전경효 주무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정돈된 정원을 보는 것처럼 단정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며진 원성왕릉. 넓은 풀밭과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 숲이 아늑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데요. 원성왕릉의 넘치는 매력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무관님, 이게 바로 원성왕릉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이 많은 분들이 왜 원성왕릉을 괴릉이라고 더 잘 알고 있을까요? 괴릉의 괴는 이제 걸려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관을 이제 땅에 곧바로 안치하지 않고 이제 걸어서 안치했다는 의미인데, 원래 이곳은 이제 물이 솟아나서 이제 습기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을 이제 곧바로 땅에 안치하지 않고 이제 걸어서 안치했다는 의미에서 괴릉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이제 곡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원성왕이 죽은 직후 이 땅이 명당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곡사라는 절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승복사라 했다고 하고, 이 자리에는 이제 원성왕의 능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왕실이 찾아간 명당이란 말을 듣고 보니 원성왕릉에서 어쩐지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원성왕릉의 숨은 아름다움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주무관님, 제가 신라왕릉을 가보니까 이렇게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곳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이 참 많이 돼 있어요. 또 여길 보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퀴즈에서 들었던 그 12지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주 원성왕릉은 이제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봉분 주위로 이제 호석이 둘러져 있고, 이제 호석 사이에는 이제 12지신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봉분 둘레에는 이제 난간석이 둘러져 있는데, 특히 이제 12지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방향별로 해당하는 동물을 새겼습니다. 이제 무덤 주위에 이제 12지신을 새기는 것은 신라만의 독특한 이제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봉분을 둘러싼 이제 호석, 그리고 12지신상, 그리고 난간석이 있는 구조는 이제 8세기 후반에 완성된 신라 왕릉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성왕릉을 지키고 있는 다양한 석상들을 만나볼까요? 4마리의 사자상과 듬직한 무인과 문인상이 서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주무관님, 방금 전까지 원성왕릉을 보고 왔는데 이 입구 쪽을 보니까 또 다양한 석상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석상을 보니까 이 퀴즈에서도 들었다시피 서혁인의 얼굴을 한 석상인 것 같은데
왜 신라 시대 때 이 서역인의 얼굴을 한 석상을 만들었을까요? 원성왕릉은 이제 8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중국에는 이들이 이제 상인으로서 와 있었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또한 이제 신라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이제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신라 사람들은 서역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들에게 받은 이제 강인한 인상을 토대로 이제 무인상을 만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님, 또 저쪽을 보면 사자상이 있는데 이 사자가 한쪽을 보고 있지 않고 다양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자는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수호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자가 이제 여러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무덤을 이제 잡기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주위의 호석과 그리고 12진신상, 그리고 난간석, 그리고 이제 무인상과 문인상, 그리고 사자상의 존재는 원성왕릉이 이제 신라 무덤의 완성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릉 가운데서도 볼거리가 많은 원성왕릉. 통일신라 시대의 아름다운 조각예술과 색다른 능묘 양식도 직접 확인하시고요. 싱그러운 솔숲에서 가을 산책을 즐겨봐도 참 좋겠죠?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원성왕릉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볼수록 더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경주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대단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경주의 문화유적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만나게 되는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가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아름다운 계절의 길목. 경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첨성대가 있는 그곳으로 조금은 색다른 숲속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숲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경주 첨성대 앞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뒤에 첨성대가 보이잖아요. 네. 첨성대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뭐 많은 그 시청자들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숲은 이 첨성대와 경주의 옛 성터였던 반월성 네. 사이에 있는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리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아,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은요? 예. 경주는 뭐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한 곳에 있는 숲인 만큼 역사적인 내력이 있는 그러한 숲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멋진 숲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주의 보물인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는 울창한 숲. 바로 유네스코도 그 멋과 가치를 인정한 계림입니다. 신라의 짙은 향기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숲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경주에는 여러 숲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 숲들 중에서도 작지만 경주의 매력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곳은 아마 이곳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크기에 비할 때가 아니라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경주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은 계림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숲입니다. 경주 계림입니다. 예, 계자가 닭계자거든요. 네. 이 숲이 이제 탄생된 배경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곳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금빛 찬란한 빛이 이게 나와서 그 빛을 따라 닭울음 와 보니까 여기에 금괴가 네. 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금괴를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아기를 하늘에서 나에게 주었구나 네. 해서 당시 왕이 자기의 어떤 양자로 삼고 이름을 김알지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 기말지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이건 사당인가요? 이것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림의 내력이 네.
비석으로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오. 비석인데 저렇게 이제 정각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곳이 바로 이곳 계림이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계림. 하지만 이 숲은 울창한 매력 그 자체만으로도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힐링의 공간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그려내는 편안함과 아름다움, 그 매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물소리, 새소리 참 좋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숲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양한 나무들이 보이는데 큼직큼직 야 정말 수량이 됐겠구나라는 나무들도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네. 숲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된 그 거목들, 고목들이 많은데요. 네. 계림에서 특히 우리가 즐겨 감상할 수 있는 게 왕버들나무입니다. 왕버들나무요? 예, 왕버들인데 오. 지금 우리 물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왕버들은 특히나 물을 좋아해서 오. 물가에서 이게 잘 자랍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다 왕버들인데 네. 이름이 버들나무에서 왕이다. 예. 버들나무 종류가 많아요. 뭐 수양버들도 있고 갯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버들나무 중에서 왕이다 해서 왕버들인 거예요. 오래된 왕버들들이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자태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들의 나무들이 확실히 많이 보여요.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래된 나무들은 왕버들 외에도 너티나무 오. 그리고 드물지만 팽나무들이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림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네요. 뭔가 손을 많이 대지 않은 듯한 자연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느낌들이 눈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이 숲길을 건너라면 장구한 세월을 살아온 100여 그루의 고목들이 시간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신라의 신성한 숲 계림. 그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숲은 숨쉬기도 좋고 걷기도 좋지만 그래도 나무를 제대로 보는 매력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고목이에요? 예, 아마 이 계림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된 나무인데 1000년이 넘었으니까 1300년 된 해화나무입니다. 계림이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숲이다라는 것이 이런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서 잎을 발산을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어쩌면은 옛 신라와 지금의 한국을 그렇습니다. 이어주는 예, 또 그렇죠. 그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온 그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은 경주 계림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사실 경주 계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계림 역시 참 좋은 유적지인데요. 그 유적지들 사이에서 또 잠깐 쉴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 계림이거든요. 경주에 오시면 이 계림의 매력, 계림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경주의 보물 계림. 직접 걸어보고 느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림의 찐 매력. 여러분도 계림으로 떠나보세요. 착한 마음씨에 일도 척척. 체구는 작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존재인 베트남에서 온 박혜나 씨. 생각을 바꾸게 해준 그런 친구? 모범 케이스라고 저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출동하는 열혈 언니, 열혈 엄마 혜나 씨의 하루를 만납니다. 군산에 있는 한 보험회사. 이곳이 8년차 직장인 혜나 씨의 일터입니다. 평균 합의금이 세상에 물론 호황을 누군데 느꼈지만 어려운 데가 대다수예요. 그래 어떤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한 혜나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파이팅이 넘칩니다. 시작!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국말도 지금보다 많이 서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어 실력을 키우려면 여러 사람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돌쟁이 아들을 품에 안고 참 열심히 공부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có gì thì nếu mà được có thì điện thoại lại cho em ha.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래 전화로 많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챙겨야 할 사람은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혜나 씨를 롤모델 삼아 같은 길을 선택한 결혼 이주민 후배들을 챙기는 건 역시 그녀 몫이죠.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약서를 어떻게 출력해야 하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혜나 씨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여러 가지. 그래서 더 후배들 옆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모험에 공부는 거 거의 몰랐거든요. 해나는 거 다 가르쳐주고 이거저거는 것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많았거든요. 후배들의 멘토인 그녀도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한 사람. 이제 계속 그 혈압이 그때 너무 높아서 정상으로는 못 해주겠다고. 보통 처방전에도 이렇게 코드가 써 있어. 그렇게 해서 정상권에서 그냥 부분 할증만 받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봉사 개념도 있거든요. 두 사람의 인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부족한 많았던 주인공을 하나부터 10까지 도왔던 최숙희 지점장. 낯선 땅에서 혜나 씨를 편견 없이 대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네가 한국 국적을 따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발판을 디딜 건데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혹시나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만 고향이 베트남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 지점장님은 저한테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들어야 생각도 많이 해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점장님께서 네가 받은 만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내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가 받았으니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과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혜나 씨. 산부인과를 찾았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런 거 그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 같이 가달라고. 남편도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Nhìn cái đầu nó kìa. Coi bây giờ coi cái đầu mà nó có to rồi còn cái đầu nó được bao nhiêu rồi.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양수도 괜찮고 cái lượng nước ối cũng 대박 không 위치도 sao. 괜찮고 cái vị trí của cái thai cái nhau á. 여기 배둘레 될 거예요. Tại vì mình không biết tiếng Hàn dành á, nên nghe câu được câu không á, nên sợ là bác sĩ nói mình không có hiểu. Nên mình muốn là có chị đi cùng để chị thông dịch để nghe cho chính xác hơn về em bé.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빨리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장명아. 점심시간 9살 막내 아들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어온 혜나 씨. 처음에 저보고 엘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근데 박혜나라는 그 배우가 그 역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보고 엘사라고 해요. 엄마가 엘사잖아. 엄마 같이 부르게. 엄마가 이뻐, 엘사가 이뻐? 엄마. 어떤 엄마야? 예쁜 엄마. 예쁜 엄마? 그리고 놀아주는 엄마. 놀아주는 엄마? 그리고 엄마 너 바쁘니까 엄마는 서운하지 않아? 네? 서운해? 우리 아들 너무 씩씩하네. 되게 아까 애기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힘들고 겪었던 그런 시간들을 되게 보람 있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애기한테.
의젓하게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 마음. 이 마음을 훗날 아들 창명이도 알아주겠죠. 그래도 엄마 입장으로서 뭐 다른 엄마는 뭐 집에서 애기도 막 그냥 잘 챙겨주고, 근데 제가 항상 늘 저를 부족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해. 2011년 20대 초반에 한국에 온 그녀는 오자마자 10대 후반 큰딸과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 딸하고 아들도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같이 살았고, 근데 저도 딸이 그 첫 월급 받았을 때 저한테도 선물도 사주고, 제일 기억난 것은 큰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막내를 보고 싶다고, 막내가 밥 잘 먹고 있는지, 뭐 막내가 건강하게 뭐 잘하고 있는지 막 그냥 걱정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감사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가족들을 끈끈하게 만들어준 막내 아들. 그 존재가 혜나 씨에게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엄마 가자. 갔다 와. 아들과의 데이트도 잠시 혜나 씨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거든요. 오늘 좀 상담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좀 기다리고 같이 올라가려고요. 나야. 찾는 사람이 많아 대기조로 살고 있다는 주인공. 잠시도 쉴 틈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착 초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혜나 씨는 이들의 입이 되어주죠. 한국에서 어떤 회사 생활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Cái lúc mà bắt đầu gặp xong rồi thì hai chị em mới đồng hành với nhau, chị mới chỉ ra được là phải làm từ đâu, phải như thế nào. 그냥 친언니 아니지만 그냥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고, 힘들 때도 같이 있어주고 기쁠 때도 같이 있어주고, 그냥 주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루에 나갔을 때는 그 스케줄 따라서 시간 딱딱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고 또 하루 보람 있게 마무리는 해요. 종일 움직이고 지치지도 않는 걸까요? 시청에는 무슨 일일까요? 혜나 씨의 또 다른 가족을 만나러 왔다는데요. 엄마. 네네네. 네. 수산 하셨어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어제 입으셨구나. 저의 모범이에요. 엄마라고 하던데. 네, 저희 양엄마예요. 2015년도에 박혜나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맺기 그 사업으로.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친정엄마 맺기 사업. 두 사람은 단순한 관계 맺기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엄마거든요. 여기 와서 그 내 옆에서 누군가를 계신다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든든해요. 많이 베푸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법일까요? 혜나 씨의 엄마는 그동안 베트남 이주민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안팎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기다려요. 할 거냐고.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냐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그거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더 행복하게 함께 군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이 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하는 혜나 씨.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전문 직구로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서는 특히 학력을 따지더라고요. 학력. 네가 아무리 잘해도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웠던 고향집.
학업을 중단했던 해나 씨는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위해 날개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직장 다 평일날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공부하는 대학 다니는 그런 목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진짜 다문화 가정이 위한 그런 역할을 되고 싶어요. 의지할 곳 없는 이주민들에게 소통 상대가 되고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삶을 살고 싶은 해나 씨. 그녀의 진심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가을을 재촉하는 요즘 청양에선 구기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150년 전통의 구기주부터 뽕잎과 오디로 차린 밥상으로 건강을 재충전합니다. 여름 동안 무더위를 핑계삼아 운동을 멀리했던 분 많으시죠? 체력도 다운, 컨디션도 다운, 더 이상 운동을 미룰 순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요즘 다시 건강을 재충전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왜 운동이냐고요? 제가요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몸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올 여름 유난히 무덥고 습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볼 곳은 바로 청양! 고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넉넉해지는 청양의 들판. 그중에서도 한창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이 있다는데요. 이 붉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인공입니다. 모여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 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요? 진시황에 잤던 불로초. 불로초? 예. 귀한 거 아니에요? 예, 몸에 엄청 좋은 거. 몸에 엄청 좋은 거? 예. 불로초 이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요? 구기자.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다던 전설의 불로초가 바로 이 구기자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래 복용하면 늙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며 장수하게 만든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독성이 없어서 식용과 약용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양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죠. 조합장님, 청양하면 구기자 이야기 참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왜 유명한 거예요? 청양은 특이하게 밤낮의 일교차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유명한 칠갑산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먹고 자라거든요. 특히 대를 이어서 구기자를 재배하다 보니까 100년의 전통의 재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효능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명품 청양구기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눈 건강과 기억력 증진에 좋은 구기자. 내친 김에 저도 일손을 좀 보탰는데요. 이 붉고 작은 열매의 과육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따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육이 단단하네요. 예, 이건 재래종 토종구기자예요. 신품종을 심었는데 그게 또 과육이 약해요. 그래서 도로 우리 것이 좋다고 토종을 다시 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이거요? 수확해가지고 깨끗이 지하수로 서너 번 세척해가지고 예, 말려가지고 물도 끓여 먹고 차도 끓여 먹고 그리고 이게 사람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린 거를 또 술 담아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청양에는 150여 년의 오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기자술이 있는데요. 하동정 씨 집안의 종부에게 11대째 전해져 내려오는 가양주, 구기주랍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구기자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이거 잠깐 둘러보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침 잘 오셨어. 오늘 술을 담글라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복이 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아하니 수작업으로 다 하시나 봐요. 10대째 내가 담그는데 옛날에 사작 시절은 불때서. 옷 입은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10대째라고 하니까 그럼 몇 년 동안 이거 하신 거예요? 22살 먹어서 시집 와서 은퇴했으니까 85.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따님, 며느님? 며느리. 그러면 10대니까 앞으로 11대. 11대? 제가 대단한 분들 만났네요.
1년 내내 계속되는 제사와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이 집안 며느리가 꼭 알아야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구기주 빚는 것이죠. 이명순 명의는 60여 년이 넘도록 구기주를 빚어왔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귀한 구기주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갈까요? 누룩과 잘 말린 구기자, 그리고 맹문동과 감초 등 한약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술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누룩을 디딜 때 언제가 제일 좋냐면 봄이 벚꽃 필 때. 그때 디뎌야 제맛이 나고 네. 구기자는 구기자대로,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네. 맹문동은 맹문동대로 약 성분이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렇지. 찹쌀과 맵쌀을 7대3의 비율로 지은 고두밥에 통밀을 빻아 만든 누룩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구기자 열매와 잎, 뿌리 등을 10시간 동안 삶은 물을 붓고 골고루 버무려주는 거죠. 진양반이나 시어머니나 엄청 술을 아침 낮에는 괜찮아. 저녁 때는 두 양반이 술 취하면 정신이 하나 듣고 살이 하나 말이 하나 듣게 술을 잡섰어요, 그 양반. 많이 드셨나 보다. 네. 술 많이 먹으면 아침에 맛없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술병 나면 머리 아프고 입맛 없고 막 이러는데. 더 많이 자셨어. 밥을 더 많이 자셨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구구자가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생 구기주를 담아온 이명순 명인,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참 많으신가 봅니다. 술독에 잘 버무려진 술밥을 넣고 사흘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밑술까지 넣어서 발효시키는데요. 어떤 술이 완성될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 구기자주를 먹어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밑술은 3일 걸리고 네. 이거 2단금은 보름 돼야 용수를 넣지. 네. 용수 넣어서 떠서 한 10일 정도, 15일 돼야 숙성이 되지. 잠시만요.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려야지 구기자주 맛볼 수 있겠네요. 아, 이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군요. 맛 좋은 술을 빚기 위해 적정한 온도로 맞춰진 저장고에서 발효와 숙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름 전에 만들어 놓은 술에 용수를 넣고 걸러내 다시 20일 정도 숙성시키면 알코올 16%의 구기주가 완성되는 거죠. 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니까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어받으셨잖아요. 네. 아까 듣기로는 11대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시집 왔으니까 힘들어도 이게 저희는 다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하는데 힘들지만 제가 하동정시 종갓집의 종부니까 끝까지 해야지요. 끝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종갓집 종부의 자부심과 정성이 깃든 구기주는 독특한 빛깔과 향, 맛으로 유명한데요. 구기주는 피를 맑게 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숙취도 없다고 합니다. 약주라고 평가받는 구기주를 저도 난생 처음 맛봤습니다. 이게 또 구기자 차와는 다른 맛이에요. 약간 달큼함이 혀끝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알코올 향이 싹 퍼지는 게 이 정도 도수는 살짝 와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쓰지도 않고 적당히 이 몸에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아, 제가 오늘 일정만 아니면 여기서 요거 다 마실 수도 있는데 약주는 딱 한두 잔이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요 한 잔만. 약주 한 잔 마시고 찾은 곳은 청양군 목면의 뽕나무 농장입니다. 열매는 물론 잎부터 뿌리까지 버리는 것 하나 없을 만큼 귀한 약용나무로 알려진 뽕나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게 뽕잎인데요. 여러분, 뽕나무가요. 사람 몸에 그렇게 좋대요. 맞죠? 그럼요. 이 뽕나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잎은 나물로 드실 수 있고 뿌리는 우리 이렇게 고기 삶을 때, 닭 삶을 때 있잖아요. 넣어서 드시면 네.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 근데 제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얘 짝꿍 오디. 아, 오디? 네. 아유, 오디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요. 다 숨겼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지난 6월에 다 수확해서 저장해 놓았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뽕잎 치유밥상 클라스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자잔! 대박. 이거 어떻게 나와? 뽕나무를 어떻게 먹어 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사장님의 손맛으로 버무려진 뽕나무 치유밥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상차림인데요.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묻힌 뽕잎 나물부터 먹어봤습니다. 이거 그 맛이랑 비슷해요. 곤드레 나물. 그렇죠. 근데 부드럽고요. 생각보다 엄청 연한데요? 뽕잎이 어디에 좋으냐면 우리 막 그 변비 많잖아요. 변비. 그쵸. 변비에 이 섬유질이 많아서 너무 좋고 탁월하고 그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요. 오늘의 메인 메뉴 바로 오디 불고기인데요. 보랏빛 오디를 넣고 잰 고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깻잎에 뽕잎 장아찌까지 올려서 싸 먹어봅니다. 와, 장아찌 향 퍼지면서 고기 향 퍼지면서 근데 이 오디 맛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살짝 지나가네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 오디 보이시죠? 요 색깔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게를 이제 갈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육수를 뽑아서 같이 이렇게 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뽕나무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인정.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요. 하여튼 리포터님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금손 사장님이 직접 농사짓고 만들어주신 오디 불고기 치유밥상. 한 입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고 치유받는 기분인데요.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요? 부모님과 함께 먹고 싶은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저 오늘 청양에서요 제대로 치유했어요.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이 건강한 몸이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거든요. 저 가을까지요 건강, 정신 문제 없습니다. 다 챙기고 갑니다. 청송골 청양은 건강과 힐링을 챙기기에 그만입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구기자와 잎과 열매,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팔방미인 뽕나무로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확실히 챙겨보세요.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청송에게 반해버린 나는 꽃을 본 남자. 이 남자 취해도 단단히 취했다. 청송의 꽃향기에 듬뿍 취해버렸다. 언택트 여행지로 딱 좋은 백일홈 정원부터 돌 속에 피어난 청송의 명물 꽃돌, 입안을 맴도는 꽃차 카페까지 지친 일상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의 행복, 산소카페 청송에서 전해드립니다. 넓게 펼쳐진 초록 잎 사이 노랗게 빨갛게 꽃망울을 터뜨린 계절. 꽃을 든 남자 아니죠. 꽃을 본 남자. 뽀글머리 기정 리포터 발견. 꽃을 든 남자 아니고요. 꽃을 본 남자. 여러분, 청송에 이렇게 크고 넓은 정원이 있다는 거 다들 모르셨죠? 초록빛깔 사이로 예쁜 꽃들이 가득입니다. 한가득이에요. 와. 따끈따끈 신상 명소 청송 솔빛정원, 진보 객주정원과 함께 청송을 대표하는 3대 정원 산소카페 청송정원. 와, 예쁘다, 멋지다, 넓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면서 나홀로 멀리 여유로운 여행 많이들 하잖아요. 정원이 정말 넓어서 언택트 여행하기 딱입니다, 딱. 어? 아니 그런데 저 말고 꽃밭 사이에 또 다른 꽃남이 있네요. 도대체 누구? 넓디 넓은 정원, 화려한 꽃들 사이를 거니는 또 다른 꽃남의 정체는? 와, 꽃들 사이에서 걸어온 꽃남의 정체 바로 근스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둘러보니까요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정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백일홍 단지입니다. 오늘 뭐 사진에 보시다시피 쭉 보시면은 아 정말 아름답구나. 이 백일홍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현장에 와보시면 잘 압니다. 오, 이 아름다운 꽃들의 정체가 백일홍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꽃 보니까 저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백일홍 정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참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좀 공사를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깜짝 놀랄 만큼
정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산소 카페 청송 정원으로 놀러 오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것이 힐링이 되고 사랑이 삭될 것입니다. 청송으로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그 규모만 해도 축구장 19개 넓이, 국내 최대의 101홍 단지 산소 카페 청송 정원. 우와. 이야, 멋있다. 천국으로 향하는 듯한 계단을 올라가 보면 산소 카페 청송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넓은 꽃밭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 도심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 좋다. 꽃밭 사이를 걷다 보면 마주치는 포토존은 보너스. 산소 카페 청송 정원에선 꽃도 사람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기정 리포터도 뿌이 인생샷 잔뜩 건져갑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 한옥 미니촌을 지나 돌 속에 핀 화려함을 만날 수 있는 청송 수석 꽃돌 박물관. 꽃돌이 아니죠, 꽃돌. 돌 속에 꽃이 폈답니다. 와, 정말 신기한 돌들이 가득인데요. 이곳이 박물관이래요. 맞죠, 선생님? 네, 여기가 청송꽃돌박물관입니다. 청송꽃돌과 수석이 가득 모여 있는데 여기는 신기하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런 꽃돌이 많이 있습니다. 화문석이라고도 불리는 꽃돌,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청송의 자랑 청송꽃돌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돌 속에 꽃이 피었어요. 돌 속에 꽃들이 그냥 아주 만개했네요. 한 송이가 아니라 두 송이가 아니라 가득이네요. 전국 꽃돌의 80%가 청송에 있는 꽃돌입니다. 청송의 꽃들은 5원짜리 동전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1m 되는 큰 해바라기만한 그런 꽃들도 있고요. 문양에서는 국화 문양, 장미 문양, 민들레 문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돌 아니죠. 꽃돌 맞습니다. 각각 다른 문양을 가진 돌 안에 어떤 꽃이 피었을지 알아맞혀 보는 재미도 쏠쏠. 기정 씨, 저 돌 안에 크게 문양이 있는데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꽃이요? 잠시만요. 제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꽃이 보자, 문양이 아주 그냥 활짝 폈는데 해바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기 큰 돌에는 가을 국화가 지금 활짝 피었네요. 우와, 정말이네요. 저 꽃돌 안에는 국화가 한가득. 벌써 가을이 성큼 제대로 다가왔네요. 화산이 분출할 때 마그마가 급격히 식으며 이렇게 단단한 돌 안에 꽃을 피워내는데요. 세계적으로 100여 곳에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꽃돌이 청송에 가득 피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주 큰 돌 안에 있는 꽃들을 찾아내서 돌을 잘라서 또 이렇게 가공을 해야만 예쁘고 멋진 꽃들이 탄생하는군요. 그렇죠. 꽃들은 원석 자체로서 감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꽃들이 됩니다. 옛 선비들도 그 아름다움에 반해 곁에 두고 지냈다는 수석과 꽃돌. 아는 사람 눈에만 그 가치가 보이는 보석 같은 꽃송이. 단단한 돌 속에 피어난 화사한 꽃송이, 청송의 명물 꽃돌. 꽃돌 수석 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 주황산 아래 꽃향기 솔솔 나는 특별한 카페. 예쁜 꽃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향기로운 꽃향기가 그윽한데요. 이곳에선 예쁜 꽃들을 입으로 맛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예쁜 꽃들을 차로 마실 수 있는 꽃차 카페입니다. 눈으로만 꽃을 즐겼으면 이제 입으로 즐길 차례. 카페 곳곳이 피어난 화사한 꽃들과 다양한 종류의 꽃차들로 가득. 와, 세상에나 종류가 꽃차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꽃차. 근데 중요한 건 이 꽃차들 하나하나 직접 다 덮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꽃은 청송에서 나는 꽃으로 제가 다 직접 재배하고 만든 꽃입니다. 종류로는요, 맨드라미, 메리골드,
칡꽃 여러 종류 한 40, 50종류 됩니다. 목련부터 메리골드, 국화, 맨드라미, 아카시아, 펜지, 생강나무 그 종류를 다 말하자면 1박 2일 청송에서 재배한 꽃을 직접 덮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꽃차. 가끔요 이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향긋한 꽃차 참 좋잖아요. 지금 앞에 꽃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인가요? 메리골드와 맨드라미 꽃차랍니다. 두 꽃 모두 요즘 시기에 나는 꽃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꽃차랍니다. 메리골드는 노란색을 띠고 향이 진하고요. 눈 건강에 참 좋습니다. 맨드라미 차는 붉은색을 띠고 맛이 부드럽고요. 혈액순환에 참 좋아요. 짧게 피었다 지는 계절 향기, 금세 지는 꽃이 아쉬우셨던 분들은 꽃차로 오래도록 화사함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우와, 여러분 꽃향기도 좋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야, 꽃이 활짝 피었는데 제 감성까지도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으로 한번 꽃을 즐겨볼까요? 화사한 모습을 한번 즐기고 은은한 향기에 빠져들고 한 모금 머금은 꽃향기로 행복을 느끼는 이 순간. 좀 고소한 맛도 있고요. 향긋하네. 입속에 맨드라미 꽃차가 꽃이 활짝 폈어요. 각각의 꽃마다 다른 맛과 향으로 매니아층 두둑한 꽃차. 맛과 향의 아름다움은 물론 몸에도 참 좋다고 하죠. 눈, 코, 입 모두 즐거운 꽃차 카페. 가을의 문턱 향기로운 꽃차와 함께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큰 백일홍 정원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청송의 명물 신비로운 꽃돌, 꽃차 카페에서의 힐링까지 맑은 공기 가득한 산소 카페 청송에서 꽃길만 걸어보세요. 청송은 지금 예쁜 꽃으로 온통 향기로움.